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법인 잉여금 전략에 대해서 준비해 봤고요. 부동산 매매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일명 부동산 법인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세관청의 태도나 세법의 입법 방향을 보면 부동산 법인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만큼 부동산 법인으로 돈을 벌어서 잉여금을 엑시트하거나 재투자하는 전략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일반 법인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법인의 수익 구조는 크게 부동산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이 있고요.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은 사실 은행 대출 이자를 빼고 나면 많은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수익 구조를 봤었을 때 올해 다 통탈 해봤자 5천만 원 정도 버는 게 끝이다. 아니면 2천만 원 버는 게 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랬을 때에 내 급여를 얼마만큼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거죠. 잘 벌지 못했으니까 내 급여가 없는 거예요. 없다가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만큼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이익이 상당히 커지겠죠. 이익이 한 5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급여를 갑자기 4억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국세청에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니네는 원칙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경우가 높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죠. 부동산 매매는 제조업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물을 많이 잡아놓고 매년 빈번하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법인이 아닌 이상 손실이 계속 나다가 이익이 한 번에 폭발적으로 났다가 번갈아 가면서 또는 손실을 계속 보고 있다가 한 번씩 이익이 크게 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패턴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드리는 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은 급여와 배당을 세팅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들보다 좀 더 촘촘하고 깐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국세청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법인과 달리 부동산 법인의 대표님 포함 임직원들의 급여를 세팅할 때는 매출액 대비해서 비율을 정해놓고 좀 더 유동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한 연도에는 급여 인상과 배당 규모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전략적으로 엑시트하는 구조를 가져가야 되고요. 매출이 증가하지 않은 연도에도 나름대로의 방식에 따라서 급여와 배당의 규모를 적절하게 가는 경우가 훨씬 더 이쁘게 보여진다. 근데 대다수의 회사들은 그때그때마다 입맛대로 급하게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다. 갑자기 세금 많이 낼 것 같으니 많이 올리고 세금 크게 상관없으니 그냥 안 가져가고 있고 법인 카드만 열심히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라고 보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을 한번 드려보는 바입니다.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조건적인 급여 인상은 부동산 법인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급여와 배당의 적정 배분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적정 수준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일반 제조업들은 우리 가족보다는 우리 가족이 아닌 직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80% 이상이 되겠죠. 근데 부동산 법인은 우리 가족 이외에 다른 직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이게 세법에서 얘기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때에는 세법에서 시선 자체가 굉장히 조금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배분을 잘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변론해 줄 수 있는 세무사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법인은 과세관청에서 아무래도 좀 더 눈여겨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카드 사용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법인용 카드와
개인용 카드를 확실히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법인 카드를 열심히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임장을 간 것인지 여행을 간 것인지 알기가 상당히 애매한 케이스가 많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 유보와 잉여금 엑시트의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계획이 있으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금 유보를 계속 많이 쌓아놨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엑시트를 할 때에 가져가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엑시트는 해야 되겠고 뭔가를 할 수는 없고 하니 급여 막 올려가지고 퇴직금으로 뭐 뽑아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와 함께 스케줄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법인과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한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녀로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자녀가 우리 회사에 속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녀 이름으로 된 회사를 세워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녀가 예를 들어서 20세가 넘어간 성인이라면은 좀 다르겠지만은 12살이라면 이 자녀가 본인의 능력으로 이 회사를 돌릴 수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녀 이름으로 100% 회사 만들어 놓고 본인이 다 투자 관여 다 하면서 자녀한테 다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세팅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국세청의 시선이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지는 시선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법인은 최초 설립 시점부터 투자 그리고 잉여금 관리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에게 자산 이전에 이르기까지 다른 일반 법인과는 굉장히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께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통한 안전하고도 성공적인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